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입니다. 레슨몬에서는 제가 계속 김 선생으로 밀고 있는데 이제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까지는 우리 뱃사부님하고 박세익 전무님하고 정석투자 시리즈를 저희가 좀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컨셉을 바꿔서 우리 뱃사부님만 모시고 뱃사부 파헤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뱃사부입니다. 뱃사부님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좀 많이들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유튜버들하고 같이 조금 얘기를 하시면서 물 밑에 이렇게 숨어 계시던 분이 좀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신 느낌이거든요. 반찬가게 슈퍼개미 이렇게도 알려져 계시고, 일단은 슈퍼개미로 제일 많이 알려져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레슨몬이라는 강의 관련 플랫폼이죠. 나도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어디에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개념의 레슨몬이라는 회사를 또 창업하셔가지고 대표로 계십니다. 오늘은 이 뱃사부님의 과거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신 일들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저희 이거예요. 나한테 누가 슈퍼개미라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슈퍼개미란 말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남들한테 알려지는 게 사실 저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좀 어떻게 운도 좀 따르고 또 공부하면서도 실력도 좀 쌓였지만은 사실 일반인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게 좀 사실은 좀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뱃사부를 알게 된 지 5, 6년?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외모만 보고 슈퍼개미인지 모르고 이거 진짜 여기인데. 농담. 아니 근데 진짜로 처음에 뵀을 때 저 아는 지인이 이제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한 3, 4년 뒤에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 흔히 말하는 슈퍼개미들 뒤에 숨어서 수면 위로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와서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 다 별거 없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개미들 등쳐먹으려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굳이 이렇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자주 나와가지고 본인을 알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나오기가 상당히 싫어요. 사실 네. 나오기 싫은데 안 나오려고 했었죠. 그래서 네. 숨어 있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레슨몬이라는 강의 플랫폼을 만들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린이라고 동학개미라든지 이렇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주식 분들한테 어린이. 주식을 좀 제대로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또 사명감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유튜브에서 나름대로는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되도록이면은 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공개를 할 거고. 근데 하다 보니 네. 사명감이 좀 생겼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동학개미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내가 아는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주식 강의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네. 레슨몬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누구도 다 강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강의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고, 또 들어와 보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가 들어있는 플랫폼,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제 시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더 잘 되시겠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레슨몬은 광고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슈퍼개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시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사람들은. 도대체 슈퍼개미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사람들이 슈퍼개미라고 부를까요? 지분 신고를 하면 그쵸. 그때부터 진짜 슈퍼개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언론에서 보통 언론에서 네. 나는 이제 지분 신고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일단은 그 슈퍼개미라고 불린 것 같아요. 사실 자산 규모보다도 네. 일단은 지분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지분- 대주주가 예. 일반인이 아니니 네. 개인이 대주주 신고를 하면 네. 이제 슈퍼개미라고 불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저희가 슈퍼개미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코스닥이든지 거래소든지 지분 신고에 이름이 오르신 네, 분들. 네, 네. 지분 신고라고 하면 저희가 5% 룰이라고, 네, 이제 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5% 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회사의 지분율이 5% 이상을 갖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주주 명부에 이제 이름이 딱 박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5% 정도의 돈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자산 규모가 적은 건 아니죠.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번 하셨다 그랬으니까 대략적인 규모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실제로 지분 신고한 종목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네네. 어떤 종목들이셨나요? 제가 처음에 신고한 게 대동금속, 대동금속, 네, 그다음에 대륙제간, 대륙제간 그다음에 안 터져요. 네, 그거.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국일제지. 국일제지. 예. 최근에 또 뭐 한 종목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 괜히 또 시장에 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아 최근에 하셨어요? 예.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저 궁금한 거는 흔히 그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 하죠. 팔레토의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 종목이 있지만 수익을 내는 건 두 종목이다. 뭐 10종목이 있으면 두 네네. 종목 20% 정도. 네네. 그러니까 8대 2의 법칙이라고 보통 네네. 팔레토 법칙을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도 내가 10년을 투자하면 돈 버는 기간은 딱 2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뱃사부님은 그간 계속 주식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런 패턴이 맞았는지. 제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50여 프로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내가 지금까지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부터 근데 주식 투자 시작하셨죠? 98년도에 시작을 했었죠. 98년도부터 시작- 지금까지 그냥 평균 내보면 예, 예. 연평균 50% 정도 네네. 수익이다. 워렌 버핏보다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금액이 커지면서 네. 줄기는 줄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음,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주는데 그 팔레토의 법칙이 지금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이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담아놓은 종목도 많아졌을 테고 네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라는 거는 네. 압축해서 한두 종목으로 집중해서 들어갈 때보다 지금은 예, 조금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예를 들면 제가 10종목을 가지고 있다.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최소 뭐 두세 종목은 100%가 나더라고요.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그래서 나머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제 커지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20% 이상은 20% 이상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 두 개만 오르면 20%가 100%가 오르면 20%잖아요. 일단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두 종목이 큰 수익을 내면서 네, 전체 평균 수익률을 올려놓는 네, 효과를 네, 네, 맞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발력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면 꼭 되겠네요. 나름대로는 다 해놨는데 꼭 그게 뭐 기간은 오래 걸려서 터지는 것도 있고 뭐 좀 빨리 짧게 터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터지는 게 한두 종목만 나오면은 이제 수익률이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종목을 골라서 네. 평균적으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년은 되는 것 같아요. 3년? 3년. 투자하면 한 3년은 갖고 간다. 예, 예. 그럴 마음으로 하려면 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뭐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네. 투자라고 개념을 한다면은 그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음, 투자. 적어도 투자라는 3년 건, 할 예, 예. 생각으로. 그렇죠. 뭐 트레이더들은 투자가 아니라 약간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게임 같은 개념이잖아요. 예, 뭐 예, 그렇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로 한다면 사실 길게 보고 회사를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걸 뭐 하루에 사고 팔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투자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장 내일 모레 써야 될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할 때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그렇게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야 또 마음도 편해지고 또 수익을 더 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유자금 갖고 하라 그래서 내가 여유자금을 이렇게 잘 끌어모아 보니까 뭐 한 돈 100, 뭐 한 돈 2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500만 원 이하예요. 이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나 100만 원 넣어서 빨리 1000만 원 만들고 싶으면 10배 빨리 내서 1000만 원 정도면 내 좀 이렇게 분산 투자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좀 뭐랄까 무리하게 된다? 누가 옆에서 야 이거 급등하는 종목이야 그러면 그럼 그 들어가 볼까? 그러고 들어갔다가 이제 뭐 손실 보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돈 갖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3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방법을 좀 요령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네. 계속 제 같은 경우에 뭐 5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시드머니라고 하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종잣돈을 만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이렇게 내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네. 계속 이렇게 좋은 종목 계속 사 모으는 거죠.
그 회사를. 이 회사가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나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회사다. 그러면은 월급 3년 동안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고 사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도 받고 때로는 배당도 받고 주식도 올라가고 이런 게 그러면 내가 한 200만 원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분산 투자하지 말고 정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하나를 그냥 3년 동안 내 적금 든다 생각하고 처음에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다달이 여유자금 날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라. 네, 맞습니다. 네, 차라리 그게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를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 누가 분산 투자하라 그래서 10만 원씩 10종목으로 찢어넣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특히 돈이 작을수록 저는 예. 이제 무조건 한 종목 사라고 추천드려요. 이건 좀 다른 방법이에요. 예. 진짜로 어디 가면 에이 그것도 그래도 뭐 그런 말 있죠. 주식 격언 중에 보면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집 사는데 여러 채 살지는 않잖아요. 돈이 뭐 투자 개념이 아닌 이상 사는 집을 그러면은 뭐 자기 기준이 맞는 집을 골라서 그 중에서 최고 좋은 집을 골라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도 내가 봐서는 맞아요. 실제로 내가 봐서는 평생에 딱 10번 한다고 10번만 한다고 생각하고 딱 10번만 내가 주식을 사겠다. 10종목만 사겠다 생각하고 평생에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사라. 기울여서 10번밖에 못 산다 평생에. 예, 10번밖에 못 산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종목을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로 이 회사가 10루타 템버거라고 하나 템베거라고 하나 뭐 이런 템베거죠. 그래서 그 10루타 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거죠. 그렇게 제가 방송하면서 왜 자꾸 뒤로 이렇게 가는 줄 아십니까?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형 앞으로 좀 오세요. 왜 자꾸 뒤로 가가지고 얼굴 차이를 이렇게 크게 만드십니까? 그걸 좀이라도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진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고르되 돈이 이제 얼마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한 종목에 집중해서 한 3년간 내가 이 회사에 적금한다 생각하고 가는 게 도리어 3년 안에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어느 정도 자금이 되면 좀 선순환이 되는 것 같으세요? 시드머니.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한 1억이다 내지는 뭐 얼마 정도가 되면 한두 종목으로 이렇게 나누고 시작할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틀린데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추천드린다면 최소 1억은 넘으면 1억을 넘었을 때 그냥 종목을 좀 나누고 나는 뭐 또 더 크게 간다면 한 5억, 10억 이 정도 됐을 때 좀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정도까지도 나는 5억, 10억까지도 한 종목 가져가라 오히려. 내일 매도로 해서 한 종목으로 다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솔직히 돈이 좀 이렇게 물론 사실 그래요. 왜냐면 확실하게 이게 갈 종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것도 갈 것 같고 저것도 갈 것 같고 이러니까 여기저기 분산해야 돼. 이거 가고 나면 저거 또 빠져 있고 이거 가고 나면 저거 빠져 있고 뭐 안정적으로 간다고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담아 놓으면 물론 시세 분출할 때는 대형주들도 엄청 가지만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대형주들은 20%에서 50% 사이 수익 정도면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0만 원 가지고 20% 50% 나봐야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까 10루타가 될 만한 종목에다가 집중적으로 넣어서 3년 동안 내가 이 회사에 저축한다 생각하고 가라라는 조언을 일단 제가 또 우리 뭐 어차피 거기 레스먼 TV 유튜브에 어차피 그 연재해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뱃사부님께서 뭐 종목 리포트 같은 거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뭐 10루타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데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 분석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뱃사부님 필명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삼고팜입니다. 이게 뜻이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판다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저가의 개념도 모르겠고 이게 고가라는 게 그냥 뭐 한 10배 올 때까지 기다리면 고가일 것 같긴 한데 기준을 어떻게 찾아내세요? 일단은 제가 원래 필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싶어서 내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그때 옛날에 증권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글도 남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저삼고팜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PBR 퍼 그다음에
EPS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네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또 자기 자본이익률. 예.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게 처음에 이렇게 볼 때 가치주를 많이 볼 때 PBR이 자산 순자산 가치죠. 순자산 예. 가치가 0.5배 이하. 5배 이하. 그다음에 뭐 퍼로 따지면은 5배 이하. 주당 순이익률이죠. 그리고 5배 이하면은 5년이면은 내 원금이 회수가 되는 거죠. 뭐 투자를 했다면.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당금이 5% 이상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 계셨다는 기준을 거죠. 가지고 해서 PBR은 0.5 이하. 네, 그다음에 퍼는 5 이하. 네, 그다음에 배당률은 5%. 네, 네. 요 정도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쫙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아서 그다음에 또 뭐 매출액 성장률이 좀 더 좋은 기업이면 더 좋았죠. 네, 네. 그래서 매출 성장률과 이렇게 병행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또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주들이 이렇게 통하는 장세가 있었고,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가치주들이 좀 외면받는 한 거의 한 2007년도에서 10년도 이후로는 가치들이 좀 많이 외면을 받았어요. 그죠. 가치주 장세는 잘 안 왔죠. 잘 안 왔죠. 네. 2003년에서 한 7년 정도 이때 좀 많이 온 것 같고, 네, 지금 가치주들이 오긴 왔어도 막 드문드문 이렇게 왔었고 크게 많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게 드문드문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 내가 또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장률. 네. 그게 거기에 매출 성장도를 보세요. 이익의 성장도를 보세요. 둘 다. 두 개 다 봐야 되는데 뭐가 더 매출액 중요해요? 성장률이 더 중요하죠. 아, 매출 성장률이 예. 더 중요해요. 예, 어쨌든 그건- 외형이 커져야 되니까 예, 예. 규모의 경제가 네, 이루어지면 네네.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해주셨어요. 종목 고를 때 아까 기준 세 가지 PBR, 퍼, 배당률 그리고 성장률까지 보신다. 이 중에서 종목을 이렇게 쫙 뽑아놓고 그 중에 트렌드에 맞는 거 뭐 이런 거 고르신다는 거죠. 뭐 테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트렌드가 막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은 그 숫자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한 몇 종목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50종목 안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50종목 안쪽으로 유지하신다. 금액이 크니까 그건 뭐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너무 시장이 많이 올라서 뭐 약간 최근에 약간 이렇게 주춤하긴 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지수가 위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이게 왠지 뭐 너무 올라서 확 빠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건 주식이라는 게 원래 또 이게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아니면은 뭐 조금 횡보했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뭐 조정에 대해서 물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어차피 지금 유동성 장세니까 유동성 장세 이후에 또 아직 실적 장세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봐서는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래서 물론 뭐 기간 조정이든 하락 조정이든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조정은 없다. 주식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바보죠. 사실은 주식을 해야 되고 돈을 넣으면 돈이 이제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모르고 겁나요. 네.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내려서 내 돈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아까 주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주식 어린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막 뛰어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가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또 주변에서 이제 듣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투자에 자기 성향이 또 있어요. 성향이 중요한데 그걸 또 자기를 잘 알지 못하고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더군다나. 그래서 무작정 뛰어드는데 대부분 다가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한 90%가 네. 90%가 좀 조급증이 많아요. 90%가 조급증. 조급증도 많고 또 욕심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그거는 일반인의 평균적인 특징이죠. 올라가면 쫓아가게 사게 되고 네. 떨어지면 또 공포심에서 팔게 되고 팔게 이러더라고. 되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더라고 시장이. 계속 반복하니까 오히려
떨어질 때 네. 살 수 있어야 되고 음. 올라갈 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다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그럼 난 조급한 성격이야. 음. 예, 그 성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좀 이렇게 느긋한 성격이야. 뭐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가치주라는 게 가치는 높은데 주가가 낮아서 오랫동안 저평가대로 있는 기업을 보통 찾아서 투자하는 걸 저희가 보통 가치주라고 하고, 네.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막 높아지고 있는 애들을 성장주라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는 조급한 성격이면 뭐 성장주 위주로 투자해. 넌 좀 느긋한 성격이면 뭐 가치주 위주로 투자해.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투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그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일단은 자기 성격이 주식 투자에서 조급증이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다. 오히려 그리고 또 기도 얇고 뭐 이런 네. 사람들은 네.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의 귀에 담아 듣고 네. 그러다 조급증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주식이 갑자기 독서를 하시니까 넌 주식하지 마. 근데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차라리 안 있으실 하는 게 거예요. 낫다. 오히려 안 네.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주변에서 뭐 어떤 폐가 망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신 분들은 다 하면 할수록 계속 깨지더라고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여러 번 실패했다. 한지 뭐 최소 뭐 세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실패했다. 그러면 내 성격이 어떤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좀 이렇게 남은 귀 기울이고 오를 때 조금 먹고 팔고 우리 박세희 전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를 때 조금 먹고 팔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바로 내가 사오면 이상하게 잘한 거 왜냐하면 올랐을 때 샀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뭐 주식이라는 게 보면 딱 보면 고점일 때 사요 대부분 다가 뭐 왜냐하면 또 세력들도 그렇게 만들고. 근데 박세익 전무께서 52주 신고가 나는 거 사라 그랬어요. 그 중에 그거는 이유가 이제 다 있는 거라고. 그거는 이제 세상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종목이니까 이제 또 이제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트렌드가 바뀌는 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은 또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오히려 52주 신고가 만들었고 때려 파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꼭 종목에 따라서 그 트렌드가 변화되는 종목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무작정 52주 신고가라고 해서 일단은 자신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라. 네네. 그래서 조금 조급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 그다음에 자금의 성격이 너무 급히 맞아요. 그게 해야 되는 맞습니다. 돈이라면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하지 마라. 왜 하면 안 되냐면은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써야 되는데 항상 주식은 조급증이 있으면은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포심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공포심에서 파지는 위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와도 이제 겨우 내가 본전 왔으니까 팔고 나면 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돈이 이게 빨리 써야 되는 자금을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사람들은 주식하지 마라.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을 다 버는 건 아니니까. 급하게 써야 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급전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급전 가지고 들어오면 항상 깨진다. 대출도 뭐 그런 사람들 뭐 스탁론 뭐 이런 것 쓰는 사람들 이런 것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저리 대출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장기적으로 내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카카오마통에서 급하게 땡겨서.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보통 요즘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자기 금리 자기가 버는 수준에 맞춰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맞추는 거는 벌어서 하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20대일수록 가능하다고 봐요. 20대일수록 이게 또 사실 연령에 따라서 투자의 성향도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조금 모험을 하셔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50대 이후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 또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 자금으로 또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손실을 크게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복구되기가 힘드니까 그런 자금의 성격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그 매매 스타일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가치주 뭐 예를 들면 제가 성장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거 난 주식 좀 해도 될 것 같아라는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주식 좀 빠질 때 내 들어왔어. 그래서 좀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성향에 따라서. 본인 스타일은 뭡니까? 가치주입니까? 뱃사부님은? 저는 이제 가치주 편에 속하죠. 가치주 쪽으로 조금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아까처럼 뭐 소액 투자자들은 뭐 3년 동안 뭐 한 곳에 이렇게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폭발적인 성장력이 있을 만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건 네. 약간 가치주의 관점에서 얘기하신 거죠. 가치주인데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음.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좀 폭발적으로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찾아라. 네네. 그래야지 이제 일반인들도 좀 쉽게 투자하면서 좀 돈도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약간 뜬구름 잡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처음 주식 투자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 알겠는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 같은 걸 주는 데들이 뭐 그렇죠. 증권사 보고서도 있고 뭐 우리 뱃사부님이 뭐 리포트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들도 있고 주변에 모든 정보를 다 보시면 사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공부해야죠. 네. 자기가 공부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사업이나 네. 투자도 사실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좀 세상을 보는 해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보는 해안을 조금 기르시면은 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도 또 뭐 물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제 같은 경우가 원래 뭐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성공했던 사례가 세상을 다음에 이렇게 뭐가 될 것이야 이런 걸 알고 미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신무타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뱃사부님의 사례를 좀 공부해 보면 조금 지금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투자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 기억에 남는 종목 국일제지라고 제가 지분 신고한 것 중에 몇 프로 신고하셨어요? 10% 신고했었죠. 10%요? 예. 국일제지는 거래소 기업 아니에요? 그래서죠. 거래소 기업을 10% 지분을 신고하셨다고요? 네네. 그래서가 코스닥이었나 보다. 그래요? 코스닥이. 슈퍼게임이 많네. 그런데 하여튼 그게 하여튼 70배가 올랐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70배가. 70배가 올랐다고요?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국일제지가 언제쯤? 이게 제가 산 게 2014년 15년도에 이렇게 샀어요. 2014년 15년이면 사실 제지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2014년도에도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지업은? 그렇죠. 사양 산업이었는데 일단 네. 자산 가치가 높았고 자산 가치가 높다는 뭐, 거는 가지고 있는 뭐 토지라든 땅이 땅이랑 있었고, 뭐 이런 게 자회사들도 있고 현재 밑에 계열사들 땅이 있었고 네. 저는 뭐 땅을 또 팔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받고 KGP라고 자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회사를 뭐 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냥 이제 알았고 왜냐하면 그게 크라프트지 자체가 또 크라프트지라는 게 크라프트지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종이? 보통 밀가루 포대, 시멘트 포대, 네네네네네. 그다음에 뭐 서리봉투, 네. 그다음에 좀 마트에서도 요즘 이제 종이봉투로 많이 주고 뭐 이런 그런 좀 질긴 종이를 종이를 이제 크라프트지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좀 사양화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가 매출액도 감소하면서 이제 그 회사는 정리되겠구나는 걸 이제 느꼈죠. 그래서 밑에 계열사 예, 중에 크라프트지 하는 예, 회사가 크라프트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본 사업도 담배 지종을 만들고 있어요. 국일제지는 박엽지라고 아주 얇은 종이를 만드는데. 네네. 근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제 담배지는 앞으로 사양 산업이라고 보는 그죠. 거죠. 사양 산업을 봐서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산이 있고 버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를 계속 탐방을 가고 또 대표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회사가 변화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는 시점에 네네. 이 회사가 변화하면 자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 이 실탄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면 네네. 이게 회사 완전히 바뀌겠구나. 네네. 그러면 그냥 사양 산업이 아니라 뭔가 성장 산업을 달고 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예. 들어가신 거예요. 예, 가치주였는데 이제 아예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달 수 있는 기업을 찾았어요. 결국엔 성장 모멘텀 뭘 달았어요? 국일제지는? 그래핀이라는 걸 달았어요. 그래핀. 그래핀. 그 전에 뭐 소재, 다른 걸 소재. 소재 흑연으로 만드는 예. 소재인데 이게 뭐 꿈의 신소재라고 하면서 예. 뭐 전기 전도율도 엄청 높고 뭐 네네네.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결국에는 회사 탐방을 가면서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느끼고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느끼고 알게 됐는데 그게 회장님이라고 하죠. 네.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뭐 얘기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팁을 많이 얻었죠.
이 회사가 회장님 만나려면 10% 정도는 지분 갖고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10% 갖고 그래서 있는데 잘 만나지는 회장- 않지만 회장님 좀 근데 이제 만납시다. 이렇게. 그 탐방을 이렇게 자주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저만의 이제 뭐 약간의 노하우가 있었는 거죠. 그 찾는 비법이. 10%까지 지분 확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한 1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1년 이상. 1년 이상 지분을 계속 사모으시면서 예, 예. 그래서 70배 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70배 다 먹은 건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분할 매도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한 꽤 올려 그렸을걸요. 한 매집하는데 1년 예를 들면 매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뭐 사모으는데 1년 1년 이상 걸렸어요.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1년에서 2년 동안 이제 꾸준히 오르는 동안에 이제 그 시간은 또 그 후에도 꽤 있었죠. 꽤 걸렸는데 이게 한 오르는데도 3, 4년, 5년 걸린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이거 5년 걸린 것 같아요. 5년. 굉장히- 오르는데도 5년 걸렸어요. 굉장히 장기간에 예. 하는 싸움이군요. 이게 예. 쉽게 보면 안 되는 싸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10% 지분을 갖게 되면 회사 측에서 좀 경계하지 않습니까? 아주 경계하죠. 이제 뭐 지분 신고했다 하면은 예. 일단은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 내가 누군가가 뭐라고 해야 꼭 도둑이 돌아온 것처럼 취급을 네, 합니다. 네. 그럼 주총 가셔서 주총이나 이런 데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 뭐 회사에 적극적으로 뭐 경영 개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 의견을 개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회사하고 이렇게 좀 협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협력을 하는 편이에요. 협력을 하고 웹사이트 잘 되도록 뭐 어떻게 조언을 많이 하고 좋은 예를 들면 뭐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또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잘 되게끔 이렇게 뭐 꼭 뭐 대표 아니라 그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국일지지. 그러면 이건 이제 가장 기억 남는 종목이고 가장 고생시킨 종목. 이 뭐 어떻게 실패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을 낼 때까지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고생시킨 종목. 뭐 종목을 다 고생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쉽게 웬만한 종목은 다 고생. 쉽게 벌어준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가 음. 쉽게 내가 몰라 제가 또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몇 번 네. 바로바로 이렇게 올랐지만 계속 해보니까 이렇게 바로 수익을 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분 뭐 진짜 그 길게는 실패한 종목. 나 이거- 실패한 종목. 실패한 결국엔 종목은 털었다. 네, 이렇게 세 생각했는데 번- 야 아니더라. 내가 세 번을 또 투자해서 망한 종목이 있는데요. 세 번밖에 안 망했어요. 세 번 망한 종목. 네. 첫 번째는 이제 비상장 종목. 그때 IT 버블 때 네. 저도 좀 벌었다고 할 때였는데 IT 버블 때 그 당시에 너도나도 뭐 벤처 창업하고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형이 자기 친구가 벤처 창업을 했다고 투자를 네.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묻지도 않고 그냥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형이 하라고 믿고.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아씨, 형제는 밀거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회사가 네. 또 정자를 한번 한다고 근데 형은 안 했어요. 근데 나는 회사가 자신감 있게 또 잘 한다고 그래서 그냥 네. 문제도 또 모르고 해줬어요? 또 해줬어요. 그럼 또 결국은 정장까지 다 날아먹었죠. 그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 뭐였습니까? 아이템을 모른다니까요. 진짜 묻지마 투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반찬 가게 슈퍼개미 뱃사부 묻지마 투자. 그러고 이제 주식에 이제 좀 이제 그다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때 좀 교훈을 얻으셨군요.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절대로 이제 망하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해야겠다는 이제 항상 각인을 시켜놓고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내가 제 지인 중에 형제 지인 문제구만 이거. 이게 맨날 제가 남들 보고 야 남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악마의 속삭임이야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면서 저도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한번 두 번 당했어요. 그 다음 종목도 얘기해 주세요. 3개 실패하셨으니까. 그 다음 종목은 내가 주변에서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불려준 지인 중에 한 명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도 아시는 분 중에 뭐 이 주식을 무조건 사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하지 마 했는데 자기가 이거 무조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계좌가 한 얼마 몇천으로 시작해서 한 몇 억을 불리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반을 또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1억을. 네. 1억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넣겠다는 거예요. 팔거든. 그래서 네. 이거 뭐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도 자기가 호기- 사달라고 약간의 호기심에. 가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계약서를 봤대요. 네. 무슨
뭐 신사업에 뭐 하는 뭐 계약서를 뭐 이거 봤다나 뭐 그래서 전형적인 네. 갑자기 기가 막히게 진짜 뭐 아, 있나? 이거 슈퍼개미 아니고 전형적인 개미인데요, 그냥. 네. 진짜 뭐 있나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사봤죠. 근데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샀어요. 상패 혹시 상패까지 그래서 이제 갔습니까?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모르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 상장 폐지 될 때 제가 같이 팔았어요. 내가 팔자. 이거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자. 정리매매할 때 파신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그걸 2,300원에 사주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주는 사람이 네,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여튼 내 같은 그 제가 몰라. 그 당시에 그냥 혹시나 해서 들어갔던 게 한 8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대 들어갔으니까 뭐 거의 한 몇천씩 건진 거죠. 몇천씩 건져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몇천씩 건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그 주식에 4주를 남겨놨어요. 죽을 예. 샀자. 너 다시 그 짓 하면 죽는다고. 그리고 내 항상 거기 모니터에 그래서 그 주식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 주식을 4주를 남겨놨어요. 아, 아직도 그 회사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근데 살아는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바뀌었겠죠. 주인도 바뀌고. 바뀌었는데 예, 예.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탁 정서잖아요. 예, 그걸 예. 이제 맡겨놓은 거니까 거기에 그냥 정서만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실패 사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또 사례가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처음에 이 회사를 어떻게 잘 팔고 나왔어요. 뭐 약간 모멘텀 투자였는데 네. 잘 팔고 나왔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게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 주변에서 안 팔아라 했는데 안 팔고 그래서 그 주식을 계속 이제 좀 지켜봐다 물어오니까 네네. 물어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뭐 누군가가 또 뭐 새로운 사업을 뭐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조금 사봤죠. 근데 그래도 그쪽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표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뭐 회사 뭐 잘 살릴 거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팔이 넓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팔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좀 샀죠. 네. 했는데 결국은 또 삭제됐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게- 분을 모셔다 놓고 근데 이제 거기도 4주 남겼어요. 절대 하지 말자. 네, 하여튼 결국에는 이거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건데. 결국에 자기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건데 보면 주변에 뭐 그래서 혹하는 내가 소리 지금 막 이런 그래서 것들 따라 주변에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모두가 악마의 속삭입니다.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렇게 아예 머릿속에 넣어두고 내가 이 문구를 어디선가 보고 아예 내 노트에도 적어놓고 해놓는데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악마의 속삭입니다.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막 이런 속삭임들. 왜냐하면 또 고급 정보라고 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마의 속삭임이냐면 보통 진짜로 좋은 소식은 대주주들만 알거든요. 좋은 회사 쓰시고 그게 내 귀에 들어왔다는 거는 벌써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야야 너만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많아요. 야 너만 알아 이거 고급 정보야. 뭐 이런데 정보 매매가 네. 제일 안 좋아요. 네. 보면 누구의 삼촌이 어디 다니는데 어느 회사에서 뭐 이런 네, 거 한다더라 듣고 혹해가지고 주식 사기 시작하면 제가- 정말 거의 끝물에 사는 거죠. 제가 다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면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했던 사례들이 대부분 다 성공. 공부하십시오. 우리 뱃사부님 실패 3가지 사례 들으셨을 테니까 결국엔 그렇게 하면 상패 갑니다. 상패라는 게 상장 폐지를 말하거든요. 상장 폐지되면 진짜 주식 휴지 조각 되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팔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뱃사부님이 계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패 사례 들어봤으니까 진짜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아까 국일제재가 10%까지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분율. 그 이상 사신 것도 있으세요? 기준이 있으세요? 난 요 정도까지는 한번 늘릴 수 있다. 보통 10%면 경영권을 좀 위협하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네. 아니요 그렇게 뭐 10% 이상 산 적은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럼 가장 많이 산 건 한 국일제지 정도가 뭐 금액으로는 다른 데도 많겠죠. 금액으로는 이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분율로만 예, 보면. 지분율.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의 뭐 아까 실패 사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알려지고 네트워크가 넓어지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네. 주식시장의 네. 찌라시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활용을 하시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걸 정보에도 사실은 고급 정보들도 있긴 있어요. 내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나의 기준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나의 기준에 기준 맞는 앞에서 정보들은 보면 적극적으로 제 같은 활용한다. 경우는 이제 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무제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제 같은 경우는 요거 델로입니다 아니다가 제 같은 경우는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고 아닌 거는 뭐 아예 그냥 다 제껴버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잘 없죠. 근데 뭐 그래도 한 10개 중에 뭐 한 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굳이 들어오는 정보를 거부하거나 아예 안 보거나 이러지는 그렇죠.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뭐 저번에도 내가 어디에서 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큰 길을 가져라는 게 큰 길을 가지고 두꺼운 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큰 길이라는 거는 길을 크게 받아서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들어서 그다음에 걸러내야 되는 거죠. 걸러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리고 항상 나무 얘기를 경청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내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그걸 더 승화시켜서 더 잘 만들면 더 좋은 자기만의 기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투자 기법도 그렇고 투자하는 방식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투자하시면서 그 있었던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꼭 수익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에피소드요? 네. 특별한 건 뭐 주식 투자하다가 뭐 형수님한테 쫓겨날 뻔했다 뭐 이런 것들. 형수님은 주식 투자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처음에 결혼하실 때서부터 저는 반대 안 했고요. 그래서 뭐 오히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 사업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뭐 다 뭐 하고 이런 거 다 하긴 적극 뭐 지원. 돈을 잘 벌어오면 주식을 하든 뭐라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를 한번 다 생각해보고 다음에 뭐 좋은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식 고르는 노하우는 아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 가지 지표를 보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 듣는 정보나 혹은 이렇게 회사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거기 기회를 잡아서 이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만 하세요? 해외 주식은 안 하세요? 아니 해외 주식도 합니다. 아, 해외 주식도 하세요? 예. 혹시 해외 주식도 지분신고 같은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제가 또 약간 이슈가 있을 때 주로 하는 편이고요. 이슈가 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주식 몇 %나 차지? 많지는 않아요. 뭐 아주 미미한데 그냥 세상을 보기 위해서 뭐 좀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굳이 포트폴리오를 국내에만 왜- 한정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국내 주식도 싼 게 많고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고 해외에 대한 세금 또 문제가 있군요. 정보가 제한되죠. 취합하기가 그죠. 쉽지 않고 네.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사실 국내에 또 싼 것들이 많은데 굳이 굳이 그래서 해외까지. 예를 들면 또 뭐 이벤트 드리블이 나타났을 때 뭐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이 뭡니까? 이벤트 드리블 뭐 어려운 말씀 쓰셔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뭐 이렇게 리스크가라든지 네. 세계 좀 이렇게 나타날 때 뭐 중국 자체에든 예를 들면 미국 자체에든 뭐 세상 자체에든 이렇게 나타날 때 뭔가 큰 충격이 큰 충격이 오거나 올 때. 그럴 때 한 번씩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국 자체에 한번 말 그대로 이벤트네요. 뭔가 큰 이벤트가 중국 생겼을 때. 자체에 이제 이벤트가 예.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뭐 중국이 막 그때 막 달러 막 빠져나가고 막 이러면서 뭐 중국이 이제 위기 온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 주식이 확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번 단기간에 들어가서 100%씩 묶거나 두 종목 들어가서 100% 묶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중국에서도 제일 잘 알려지고 튼튼한 기업이라면 두 가지 그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는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해외 주식도 하신다. 뭐 하니까 세금 한 20% 세금 많이 들어가더라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미국 주식을 또 했죠. 원래 미국 주식을 해지 차원에서 제가 빅스 지수를 항상 들고 있었어요. 변동성 빅스 지수를. 그 빅스 지수라는 건 공포 지수라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10배, 최근 같은 게 10배 올랐어요. 그렇죠. 그걸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조금 빨리 판 게는 있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팔아서 보잉 주식을 샀어요. 보잉 주식을 샀는데 보잉이 이렇게 추락했다 이렇게 올랐다 다시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추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추락 살짝 했다가 다시 지금 오히려 반등이 가지고 그랬나요? 워렌 버핏이 샀다가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항공주는 팔았지만 뭐 보잉은 모르겠네요. 보잉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델타 항공인가 팔았던 것 같고요. 델타를 좋아했죠. 네, 그리고 보잉은 솔직히 비행기가 1등 업체니까
1등급 최고 앞으로 뭐 비행기는 안 탈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걔들이 또 몇 년치 수주를 다 받아놓고 있으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단 언젠간 살아나면 보잉은 저는 이제 또 역발상 투자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거는 뭐 안 망한다. 해외 주식이라고 종목명을 함부로 얘기하시는데 해외 주식은 보잉을 추천하셨습니다. 아우 그렇죠. 어쨌든 살아날 수 있는 근데 게 굉장히 우리 길게 지금- 보셔야 돼요. 보잉은 진짜로 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면 그렇죠. 사실 비행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그래서.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보잉은 매출이 마이너스 잡혔었잖아요. 이미 사기로 한 데들이 다 취소하고 또 예, 뭐, 주문을 예. 취소하면서 그걸 갚아줘야 되니까 매출이 마이너스가 잡히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재밌는 얘기네요. 네. 어쨌든 해외 주식은 이벤트 드리븐 형식으로 큰 이벤트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또 이용하신다는 네, 얘기고 네, 네. 주식 외에 다른 거 안 하세요? 자산 관리? 부동산? 부동산은 집 말고는 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부동산 안 물론 하시는 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뭐 부동산으로 뭐 예. 돈을 벌어본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주식은 또 배당도 나오고 세금이 훨씬 적잖아요. 부동산은 사가면은 세금이 40% 네, 그리고 40% 그죠, 그죠, 50% 그죠. 가까이 네. 내야 돼요. 뭐 다 네. 이것저것 다 합치면. 네네. 그런데 주식은 뭐 많이 내야 내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예, 그죠. 많이 내는 편인데 그래도 22%뭐 되니까 음.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하고 뭐 해서 그렇게 보면 확실히 주식이 참 유용한 자산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세금 내는 걸 별로 안 할거예요. 또 돈 벌어주는데 뭐 세금 내는 걸 안 할거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주식이 훨씬 낫죠. 게다가 배당도 뭐 배당 받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관리하는데 힘들죠. 새 나가면 새도 뭐 세입자 새로 채우는데 힘들죠. 그런 거에 또 수리해 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회사만 잘 고르면은 뭐 알아서 회사도 운영해주고 배당도 나중에 받고, 배당도 주고. 예, 배당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면은 배당금으로도 자기 이제 생활이 이제 충분히 이상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아지면 예, 배당만 갖고도 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지금 그리고 뭐 은행의 지금도 이자율 뭐 거의 사실 안 뭐 나오니까. 따져보면 예. 이게 뭐 이렇게 뭐 3%에서 뭐 10% 가까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럼 거의 생활비는 배당금으로 다 쓰신다라고 그렇죠. 봐도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규모가 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금으로 내가 생활은 하고 네. 또 수익금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구 관리해 주시는 뭐 음. 책 집사 뭐 이런 사람이 아니, 있나요? 제가 다 하죠. 뭐 제가 다. 아 혼자서 개인으로 네.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좀 해드리고 어떻게 월급 좀 제가 가지고 또 대신 뭐 이런 걸로 제가 네. 비상장 또 스타트업들 이런 데 많이 도와주고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비상장도 많이 하시는구나. 네, 네, 사실 그래서 뭐 레슨먼도 창업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서 스타트업이고 예, 스타트업을 비상장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주다 보니까 아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녀들한테 주식 가르치세요? 네, 가르치고 있고 또 투자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자녀들도 투자. 예, 예, 예. 몇 학년? 지금 한 명은 이제 뭐 중3, 중2 중학생 중학생들이 이 둘이시구나. 예, 예. 가족 관계까지 밝힌. 네, 네. 아니 언제부터 그러면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나중에 한번 제가 이런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연재해서 한번 올릴 생각이에요. 좋아요. 올릴 생각인데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세금을 안 내고 1,500만 원씩 정리했어요. 그 네, 당시에 네, 이제 1,500만 원이 비과세였어요. 예, 예. 비과세고 지금은 3천만 원인가 비과세일 거예요. 네, 네, 네. 엄청 그 나이 뭐 이 20대,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이하 성년 이하일 때는 그래서 1,500만 원을 하고 1,5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아 저희 밖에 회계사인데 들어오라 그래서 물어볼까요? 1,500만 원을 하고 그걸로 했는데 네. 계속 한 3억이 됐더라고요. 3억이. 아 1,500만 원을 사전 증여하신 게 정리가 투자를 한 게 3억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사서 증여하셨어요? 아니면 증여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그걸로 나서 주식을 해야죠. 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성향을 물어보고 어떤 걸 투자를 해서 해서 투자를 한 거죠. 아 나보다 돈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추가 정리를 한번 했었죠. 한 번 더 뭐 증여. 1억까지는 이제 뭐 10% 정도는 세금을 내거든요. 예. 자지신고를 하면 또 10% 낮춰져요. 그래서 네. 한 900만 원만 내면은 또 1억에 대한 세금이
그 세금을 꼭 이런 자- 고용을 되면 꼭 이런 자녀한테만 증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인한테는 이제 6억까지는 아마 비과세 정리될 아니 거예요. 부인 말고 예. 저 저한테 증여 안 되나요? 그것도 50% 내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50%. 뭐 50%라도 내고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예. 아 사전에 증여를 해 주시면서 주식과 관련된 경제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시켰던.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나중에 뭐 연재해서 한번 올릴 거지만은 네. 정말로 솔직히 애들한테 학원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차라리 저기 정리를 하기를 그게 맞을 수도 있죠. 따로 권해드립니다. 엄마들- 학원 네. 그리고 뭐 기준에 맞춰서 또 어떤 보험 같은 것도 솔직히 그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드려야 되고 보험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다가 보면 보험 학원 이런 데에서 다 세금비가 다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잘 나이에 따라서 잘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럴 만한 돈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사전 증여는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제도예요. 네. 그죠? 사진 정리가 그렇게 네. 되도록이면 애들 나중에 뭐 저기 집 산다고 애들 결혼식 자금 마련하는 거 이런 거 네. 신경 쓰지 네, 마시고 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애들 학원비 다 줄여가지고 제 같으면은 그냥 학원비 줄여서 그냥 걔들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투자를 해줄 것 같아요. 제 같으면은 그 얘기하시는 분이 그 존리 대표님. 애들 그래요. 교육시키지 말고 주식이나 사줘라 뭐 네. 이런 분이신데. 저도 공감합니다. 뭐 물론 공부는 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하시는 게 맞겠지만 네. 그러니까 과다 증여를 우리가 세금 안 내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일찌감치 증여를 좀 해주고 그걸 좋은 주식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건 또 우리가 그 전체 아까 뭐 3억이 됐다 그랬는데 3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좋은 증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또 고민해서 또 자녀들까지 좀 이렇게 먼저 가시는 분들은 또 자녀들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정석 투자 시리즈 하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뱃사부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뱃사부 파헤치기.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또 아까 뭐 증여 얘기도 하셨고 뭔가 재밌는 것들 소재를 가지고 나와서 둘이 또는 필요하시면 우리 박세익 전문을 또 불러다가 3명이서 또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